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1위를 제치고 시청률 경험률 1위에 등극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를 소개하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드라마가 공개 직후 국내 넷플릭스 정상을 밟은 화제작을 제치고 소비자 조사에서 시청 경험률 1위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종영한 19금 액션 시리즈로 시즌1에 이은 후속작임에도 시청 경험률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입니다. 지난 7월 22일 1, 2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2회씩 공개돼 지난 12일 7, 8회를 끝으로 8부작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가 발표한 26년 8월 2주차 OTT K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자 평가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2주 내 론칭된 드라마 가운데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시청 경험률 21%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8월 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직후 이틀 만에 국내 넷플릭스 오늘의 탑10 1위에 오른 이런 엿같은 사랑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인주일에서도 킬러들의 쇼핑몰2는 58%를 기록해 이런 엿같은 사랑을 앞질렀고 만족도는 두 작품 모두 100점 만점 환산 75점으로 나란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즌1이 남긴 거대한 수많은 미스터리를 회수하고 한층 더 확장된 세계관과 스케일로 돌아온 시즌2는 한국을 넘어 일본 현지 시청자들과 평단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들은 일제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의 방영 소식과 함께 집중 리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지 평론가들은 특히 전작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대담해진 연출과 서사적 깊이를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영화 드라마 매거진인 시네마 프론티어는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OTT 플랫폼을 통해 보여주는 시즌제의 진화는 놀라울 정도라며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단순한 살육전의 반복이 아니라 주인공 지안의 처절한 내면 성장과 부활한 집만 사이에 복잡다단한 유대를 섬세하게 직조해낸 웰메이드 마스터피스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경제 대중문화 종합진 니케이 컬처 역시 가상 온라인 무기 쇼핑몰 머드엘프와 거대 군수기업 바벨론의 대결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외피를 두르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아시아 특유의 끈끈하고도 서글픈 연대정서, 즉 언더독의 반격이라는 보편적 카타르시스를 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김혜준이 보여주는 단단한 주체성과 이동욱의 압도적인 아라베스크 액션이 시즌2에서 정점에 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번 시즌2가 일본 현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일본 톱 배우들의 전격 합류도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 등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오카다 마사키는 냉혹한 용병 제이 역으로 독보적인 분위기의 배우 현리는 팀장 큐 역으로 가세해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뉴스 사이트 오리콘 글로벌은 오카다 마사키의 출연에 대해 K 콘텐츠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일본 최고의 실력파 배우가 단순히 국경을 넘은 카메오 출연에 그치지 않고 극 전체의 핵심 서사를 뒤흔드는 입체적 빌런이자 프로페셔널로 기능한다며 한국 제작진의 세련된 디렉팅과 일본 배우들의 서늘한 연기 시너지가 국경 없는 장르적 쾌감을 선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곤 감독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배우의 캐스팅 비하에 대해 언급하며 큐와 미네의 1대1 액션 그리고 제이의 섬세하면서도 잔혹한 액션합을 소화하기 위해 배우들이 엄청난 트레이닝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처럼 다국적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완성도 높은 총기 맨몸 액션을 완성해낸 점을 두고 아시아 콘텐츠가 서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가장 모범적인 협업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이 드라마의 플리스 배틀롤 일본 순위를 보면 디즈니 플러스 순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아시아 4개국 순위만 나오는 순위에는 일본 순위는 오늘 날짜 탑10에 들지 않지만 직접 일본 순위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체 2위입니다.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래 따로 나눈 또 다른 순위에서는 2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순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 순위만 보고 일본에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순위표입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열광하는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지안의 처절한 생존기와 지만의 복귀는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수술 원작을 뛰어넘는 이 정도의 압도적인 긴장감과 세련된 스릴러는 한국이 아니면 절대 만들지 못한다. 일본 드라마는 여전히 방 안에서 말로만 해결하는 수사물이 전부라 보면서 한숨만 나왔다. 오카다 마사키와 현리가 합류해서 보여준 액션 시너지는 소름 돋는 수준이다. 똑같은 일본 배우들인데 한국 제작진의 디렉팅을 받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날카롭고 입체적으로 빛난다. 자국 배우들의 진짜 잠재력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일본 연출가들은 이 작품을 보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시즌 안의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회수하면서 스케일을 키운 완벽한 시즌대 드라마의 모범 답안이다. 매화 영화를 보는 듯한 총기 액션과 정교한 편집 기술에 매료되어 주말 내내 멈추지 못하고 정주행했다. 만화 원작 실사화에만 매달리다 CG도 서사도 무너지는 일본 지상파 드라마들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K 컨텐츠의 액션은 이제 할리우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화한 것 같다. 단순히 때리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들의 관계성과 감정이 액션 합에 녹아있어 가슴이 먹먹해진다. 하계의 수준의 연출과 오글거리는 대사로 가득 찬 일들을 보다가 이걸 보니 눈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모더헬프라는 가상의 무기 쇼핑몰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프로덕션 디자인에 압도당했다. 지하창고의 스케일과 각 그린, 퍼플, 옐로우 코드가 가지는 디테일한 설정이 현실감 있게 다가와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일본은 언제까지 어설픈 세트장과 저예산 티가 나는 조잡한 배경으로 관객들에게 몰입을 강요할 생각인가? 김혜준의 단단한 눈빛 연기와 이동욱의 절제된 카리스마는 국경을 넘어 가슴을 울린다. 조카 삼촌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주는 서정성이 이 차가운 킬러들의 세계관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자극적인 세일즈에만 눈이 멀어 알맹이 없는 로맨스나 양산형 아이돌 드라마만 찍어내는 일드가 부끄러워진다. 밀리터리 덕후들마저 감탄하게 만드는 철저한 고증과 정교한 총기 액션 시퀀스에 전율했다. 스나이퍼 라이플의 반동, 탄피가 떨어지는 소리 하나까지 사운드 디렉팅이 완벽해 온몸에 전율이 돋았다. 칼싸움조차 어설픈 슬로우 모션과 허술한 CG로 때우는 일본 장르물들은 제발 이 드라마를 보고 연출을 배웠으면 좋겠다. 시즌2 순환사라는 징크스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사의 밀도가 훨씬 촘촘해졌다. 바빌론이라는 거대 세력의 음모와 이에 맞서는 언더독들의 연대가 주는 카타르시스는 역대급이다. 시즌제는커녕 전반부의 인기에 취해 후반부 날림 전개로 결말을 망쳐버리는 일본 드라마 시스템이 자괴감 든다. 악역들의 서사까지 입체적으로 직조해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한다. 단순한 절대악이 아니라 저마다의 생존 논리와 잔혹한 프로 정신을 가진 빌런들이라 극의 품격이 산다. 일본 드라마 특유의 사실 이 악당도 불쌍한 과거가 있었다식의 뻔한 눈물짝의 성찰이 없어서 너무 깔끔했다. 디즈니 플러스가 왜 K 장르물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아낌없이 투자하는지 이 작품 하나로 증명된다.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글로벌 규격에 맞춰 제작하니 결과물의 퀄리티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국내 내수 시장과 갈라파고스적 취향에 갇혀 글로벌 OTT 트렌드에서 완전히 뒤처진 일본의 현실이 서글프다. 스토리의 전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서도 완급 조절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 플래시백을 활용해 과거 현재를 오가는 편집 기술은 시청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영리한 마술 같다. 설명이 너무 많아 지루하고 인물의 감정을 대사로 일일이 다 읊어주는 일드의 친절함이 오히려 촌스럽게 느껴진다. 주연 캐릭터들 하나하나 낭비 없이 제목을 다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쇼핑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의 연대의식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뜨거운 가족애를 보여준다. 주연배우 한 명의 타깃 파워에만 기대어 주연들을 소모품으로 버리는 일본 드라마의 고질적인 문제가 뼈아프게 다가온다. 한국은 어떻게 매번 이런 독창적이고 세련된 세계관을 창조해내는지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두운 킬러의 세계를 현대적인 감각과 스타일리시한 영상미로 포장해 보는 내내 시각적인 즐거움이 가득했다. 참신한 기획은 고사하고
과거 히트작의 리메이크나 안전한 장르만 반복 답습하는 일본 방송계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시즌2의 결말을 보고 나니 벌써부터 시즌3를 애타게 기다리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다. 글로벌 시청자들을 쥐락펴락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웰메이드 잔혹동화다. 스토리가 막히면 갑자기 황당한 전개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일드와 비교하면 제작진의 장인 정신이 느껴진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언론들과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향해 쏟아내는 극찬은 단순히 액션 시퀀스의 화려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웨덴 자들의 집합체인 머드엘프 패밀리가 거대 권력인 바빌론에 맞서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유산을 이어받아 마침내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조카지안의 눈빛 속에서 시청자들이 발견하는 인간적인 온기가 국경을 초월해 깊은 공감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대표 오리지널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보여준 이번 글로벌 흥행과 일본 평단의 찬사는 향후 K 액션 스릴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이자 장르적 성취로 오래 기억될 전망입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